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9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오늘은 유튜브의 노란 딱지 음모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관련된 보도가 제법 나왔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 하루 전에 녹음을 하는 건데요. 내일 뉴스공장에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뉴스공장에서는 한 3분 만에 얘기해야 될 것을 우리 오늘 방송에서 길게 제대로 한번 20분 이상. 20분 이상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노란 딱지를 제법 아시더라고요. 이게 한참 이야기가 나온 게 한 4-5달 전이었거든요. 막 네. 노란 딱지가 막 붙었다 뭐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2017년부터 이게 붙기 시작했는데 한두 차례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노란 딱지가 있었던 거는 꽤 됐는데 유튜브에서 많이 붙이지 않았다가 최근에 많이 붙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노란 딱지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실 텐데 제목을 말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연 신문 모니터. 음모론 특집. 자, 노딱 음모론이군요. 네. 자, 노딱이라고. 자, 노딱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노란 달러, 소위 노란 딱지라고 부르는 유튜브의 광고 제한 정책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란 달러가 붙은 영상은 광고 수익이 영상 제작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노란색의 달러 색깔, 달러 이게- 모양? 네, 시청자는 확인이 안 되고 오직 관리자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저희가 노란 딱지 붙은 영상을 찾아보려고 해도 모르겠네? 네, 모릅니다. 나는 어떤 영상 보면 막 노란 달러가 그 영상 이렇게 제목에 썸네일에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유튜브 관리자가 이제 자기 영상에 노란 딱지 붙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네. 알 수 없는 방식인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노란 딱지가 붙었다고 영상이 차단된다거나 시청자가 어떤 영상이 노란 달러 표시가 붙어가지고 이게 부적절한 영상이다 이런 걸 평가할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영상이 검열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은 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어찌 됐던 간에 피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유튜브는 사실 이 광고로 돈을 벌잖아요. 유튜버들은. 그런데 자기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으면 노란 달러가 그려지면 만약에 이제 그게 되면은 내가 수입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노란 딱지 붙으면? 네. 근데 노란 딱지가 붙었다고 영상이 차단되는 거는 아니고 노란 딱지가 표시된 영상도 페이지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들은 모르는 거고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럼 시청자는 어떤 영상이 노란 딱지가 붙었는지 관리자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본다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광고 수익을 못 받아요. 그럼 아무리 그 보는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은 유튜버는 재미를 못 보는 거잖아. 돈을 못 그렇죠. 보니까. 돈을 못 근데 보니까. 사실 그런 그 이미 정치 유튜버 채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도네이션을 따로 받거든요. 그 저기 뭐 따로 돈 슈퍼챗. 받는 거 네. 슈퍼챗. 네, 그런 걸 따로 받으니까 뭐 광고 수익이 끊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 뭐 수입이 완전히 끊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근데 생각하고요. 슈퍼챗은 내가 적극적으로 돈을 보내는 거고요. 이 유튜브 광고는 내가 내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하나의 수입이 어찌됐든 없어졌다.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 노란 딱지가 붙으면 그런 거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지금 시영 씨가 말하는 것만 들었을 때 사실 저는 노란 딱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노란 딱지가 어떨 때 붙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다 알아야 조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네.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 유튜브 측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등에 AI가 우선적으로 선별해가지고 노란 달러 표시를 붙이고
나중에 관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은 사람이 2차적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의를 뭐- 꼭 제기해야겠네 일단은. 네, 근데 규정이 좀 애매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 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의견 볼 수 있습니다. 일단 AI가 어떻게든 먼저 거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유튜브가 내세운 명분이 광고주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그러니까 광고주가 싫어하는 영상에 그 제재를 한다는 네네. 방식이기 때문에 네. 광고주. 네, 광고주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막 정치적 논란이 있는 영상에다가 광고를 붙여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광고 붙인 사람들이 불매운동했다 이러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괜히 그러니까 네.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니까. 네, 그런 뭐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음모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뭘 그러니까 노랑 딱지를 유튜브가 아무데나 붙이고 있다라는 게 음모예요? 아니면 보수한테만 붙이고 있다라는 게 네, 음모예요? 보수한테만 붙이고 있다는 주장이죠. 아 그런 거예요? 네, 그 또 유튜브는 소위 우파 채널이 많잖아요. 네. 거기서 노란 딱지가 굉장히 우리 우파 유튜버를 위축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정부가 유튜브를 움직여가지고 보수 유튜버들을 탄압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 정부가 개입했다. 네. 아.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에 네. 국정감사에서 이제 유튜브 코리아 사장을 증인인지 참고인지 하여튼 국정감사에 유튜브 코리아 사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문제를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대량으로 몰려와서 신고를 한다면 노란 딱지 관계 있습니까? It does not affect the icon. 대량으로 싫어요 이런 걸 누른다면 노란 딱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It has no impact. 자,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가 너무 솔직한 얘기를 했나? 아니 솔직히 저는 지금 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나 정말 혐오 발언 콘텐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진짜 빨리 노란 딱지 그냥 한 20개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절로 열심히 잘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유튜버들이 느끼는, 특히 보수 유튜버들이 느끼는 어떤 그 체감 온도가 있나 봐요. 자기들은. 그쵸?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아무튼 간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국정감사에서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신문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이제 신문들이 자유한국당 국감이 나오니까 네. 예전에도 그 노란 딱지 관련 기사가 없던 건 아니었어요. 네네. 그 9월 7일 기사 조선일보의 9월 7일 기사를 보면 유튜브 노란 딱지에는 이렇게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고요. 아니래. 네. 근데 그나마 이 기사에서는 그 우파 유튜버에만 노란 딱지가 붙는다는 주장을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처리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막 그 유튜브 코리아 사장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10월 22일에 빈 영상만 올렸는데 2분 만에 노란 딱지 보수 유튜버 반발. 지금 이 말하는 신문이 뭐야?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아까 유튜브 노란 딱지에 난도 조선일보예요? 네네. 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최근 친문 진영은 보수 유튜브 채널 목록을 인터넷에서 공유하며 집단으로 신고 버튼을 눌러 벌칙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 주장은 구글이 실제 유해성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친문 네티즌의 명단에 오른 보수 유튜버는 무조건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친문 탓을 하고요. 한편 구글 코리아 대표는 신고 개수가 노란 달러 표시랑 전혀 관계없다고 국감장에서 의축을 했습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노란 달러를 꼭 붙이리라는 그런 거. 왜냐 우리가 민원을 그렇게 많이 넣어도 방심위에서 그 경고가 안 격하고. 나오는 것처럼 노란 딱지라는 게 신고 개수보다는 그 콘텐츠 그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나오지 그 신고량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신고를 하면 더 뭐 많이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구글이 이제 머신러닝 하는 그거 알파고 같은 거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뭐 AI로 딥러닝 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사실 이 AI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완벽하진 않고요. 그래서 뭐 엉뚱한 영상들에 노란 달러 표시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항의해야지. 우리가 네, 왜 항의해야죠. 그 뭐지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이런 것들도 뭐 그런 거 다 위반 이렇게 카메라가 찍어서 그냥 하면 내가 항의하거나 내 사정이 있어서 이랬다라고 하면은 뭐 해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계속 이런 기사들이 더 나오고 있나 봐요. 조선일보의 만물상에서도 또 노란 딱지가 나왔어요. 한쪽에만 붙는 노란 딱지라는 10월 23일 한현우 논설위원 글인데요. 요것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칼럼은 진짜 가관인데 현 정권을 비판해온 한 유튜브 채널이 올리는 영상마다 노란 딱지가 붙자 방송 테스트라는 글씨만 넣는 영상을 올려봤다. 2분 만에 노란 딱지가 붙었다고 한다. 이 채널은 구글 코리아가 정권 눈치를 보느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우리 영상에 무조건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했다. 대박. 이렇게 유튜브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를 했고요. 그 기사 말미에는 또 친정부 유튜버가 노란 딱지를 불평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다 라면서 덧붙였는데요. 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한국경제 12일자에 이미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자기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 80%의 노란 딱지가 붙었다고 서울의 소리 보도국장 서정우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다 노란 딱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서울의 소리도 나오는 컨텐츠의 95% 95% 정도가 거의 95%. 예, 거의 95, 100을 향해서 노란 딱지를 받고 있어서 광고 수입이 없다고 보면 돼요. 말한 내용이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논설위원실에 앉아가지고 그 기존 신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웃긴다. 친정부 유튜버가 그러니까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친정부 유튜브가 아니었던 것이지. 지금 이걸로 보면 아무튼간에 하여튼 그런 모양이고요. 네. 네, 중앙일보는 여기다가 한 걸음 더 기사만 보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기사를 썼는데요. 네. 유튜브 노란 딱지 보수 유튜버 광화문 집회 뒤 발부 잦아졌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제목에서 주장이 다 드러나는데 네. 보수 성향 유튜브 한 명을 인용을 해가지고 10월 들어 특히 지난 9일 광화문 집회 이후 노란 딱지 발부가 더 잦아졌다는 게 보수 성향 유튜브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노란 딱지가 급증하면서 우파 유튜버들의 수입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라면서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음모론은 노란 딱지라는 그 원래 있었던 그 유튜브 코리아에서 주고 있는 어떤 제재 조치,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그냥 아까 말한 그 기준들, 그러니까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줬던, 제재라기보다는 노란 딱지를 붙였던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해서 막 붙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신문들은 유튜브에 대해서 어떤 우위를 정할 생각을 아예 포기한 것 같은데, 이런 음모론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 언론들이 있나요? 먼저 미디어오널이 팩트체크를 했는데 문정부 노란 딱지로 정부 비판 유튜버 탄압 사실은이라는 기사에서 이 같은 일부 유튜버들의 불만은 신임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 비판 유튜버들이 언론 탄압을 받는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확산될 조짐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소위 친정부 성향 유튜버들도 노란 딱지를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앞에 말했던 백은종 유튜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KBS 더 라이브랑 JTBC 뉴스룸은 아예 자사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다가 노란 달러 표시가 있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기들도 받았다 이거지. 네. 그 JTBC는 이제 그러면서 아무튼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게 기준이 아니라 광고주가 좀 선호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 감지된다 싶으면 이 노란 딱지를 붙인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유튜브 부사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 유튜브에 존재하는 자유로운 표현과 또 광고주들이 광고를 시키길 원하는 콘텐츠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논란거리가 없는 그런 영상에 자신의 광고가 붙길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을 올린 사람이 수익을 내려면 그런 영상들을 올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수 유튜버 탄압이다 또는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더 없다면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인 상황입니다. 라고 전하면서 음모론을 예측했고요. 그 가장 재밌는 거는 그 자유한국당이 10월 24일 연 토론회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감에서 유튜브 코리아 사장을 추궁한 다음에 그 토론회를 연 건데 그 유튜브 노란 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긴급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 영상을 이제 찾아봤어요. 네네. 이게 서울의 소리가 올린 영상이랑 신혜한수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 신혜한수 대표가 대표 패널로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모두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 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 유튜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신혜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성준 의원님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유튜브의 이런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뭐 유튜버들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토론회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사실 세계적인 플랫폼이고 또 우리나라에만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있고 다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노란 딱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파 진영에게만 또 뭐 보수 유튜버에게만 있는 그 현상처럼 인식될까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잉? 신의 한수 대표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이어서 발언한 교수도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점차 유튜버 수익에 과세 압력이 들어오니까 유튜브가 경제 논리로 자기 검열을 한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정치적으로 유튜브를 탄압한다는 주장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란 딱지 문제 있다는 주장하는 게 뭐 찾아보면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이런 아니면 개인 유튜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심지어 자유한국당 토론회에서도 뭐 이런 거 반박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5.18 재단, 5.18 단체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5.18 관련돼서 이제 부정적인 그 영상을 올린, 그러니까 혐오하는 5.18 혐오 또는 우리가 말하는 되게 다양한 가짜 뉴스들 있잖아요. 그런 걸 올린 유튜브에 붙는 광고, 그 광고를 못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노란 딱지 붙여라라는 식의 그런 논평을 하나 낸 적이 있었거든요. 5.18 재단에서.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는요. 아예 어린이 유해 콘텐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광고를 붙이면 그건 불매운동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네슬레와 월트 디즈니, 에픽 게임즈 등이 유튜브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BBC가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이거는 매트 왓슨이란 한 블로거가 미성년자들의 선정적 포즈가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에 통제되지 않은 채 삽시간에 번져나가고 관련 동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네슬레 광고가 먼저 떴다라고 하면서 이걸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면은 네슬레 이런 거 불매운동해야겠네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내용에 이상한 내용이. 영상이 아직 뜨기 전에 이제 광고가 나가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지적을 했고 다른 유튜브들이 이 장면을 시청하면서 이거 너무하네라는 생각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슬레와 디즈니, 에픽게임즈 이외에도 독일의 식품 회사들이 유튜브 광고를 중단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측에서 동영상에 대한 코멘트를 포함해서 미성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콘텐츠도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 계정 삭제와 당국에 대한 통보, 부당한 코멘트 삭제 등 신속한 조치를 광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바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전에도 과격주의자들이 만든 동영상에 광고를 내보냈다가 그 광고가 아우디 광고였대요. 그런데 아우디에서 광고 게재 중단하겠다. 유튜브에 광고 내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 컨텐츠 왜냐하면 광고를 막 붙이잖아. 네. 내가 원하는 거에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유해한 그 콘텐츠에 내 광고가 붙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영 씨가 말한 것처럼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이제 시민의 입장으로 갖고 오면은 저는 거듭 말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냐 이 자기네들은 자꾸 자기네들이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 논란이 될 만한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하지 않거나 또는 명예훼손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걸릴 그거 왜 걸리지? 왜 노딱이 붙지? 네. 결국은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완전 무법천지로 아무 말이나 하고 뭐 이거는 유튜브라고 시비도 아무 안 받아 말이나, 이렇게 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조치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 그러니까 지금 그 유튜브는 솔직히 말하면은 장사를 해야 되는 곳인데 장사가 안 되게 영상들이 올라가고 거기에 내 광고가 떨어지면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5.18 기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부 기관과 기업들은 5.18 왜곡 유튜브 방송에 대한 후원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것을 이제 냈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광고가 5.18 관련된 그런 가짜뉴스들을 만드는 채널,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깨방송, 뉴스타운TV, 지만원TV, 시사논평TV, 조갑제TV라고 이렇게 특정 지었는데요. 이들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면서 이들 TV, 제가 지금 말한 이 TV에 국가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주택금융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그리고 정부기관, 공기업, 그리고 LG, 삼성, 현대카드, SK그룹, 롯데 광고가 붙어있더라라는 걸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기관들과 기업들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세력들의 활동을 후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 이것을 중단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목소리가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나온다는 거죠. 여성을 폄훼하는 그런 정말 막 아까 그 어린이에게 매우 부적절한 거, 그다음에 뭐 여성 혐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거기 광고가 붙고 있다는 걸 회사와 이런 정부기관이 다 알고 이것에 대해서 유튜브에 우리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못한다라고 관리해라 니네가 요구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튜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저는 노란 딱지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노란 딱지를 받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빨리 조치를 풀어주는, 이게 왜냐하면 억울하면 안 돼요, 누구든. 그러니까 공정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튜브가 이런 제도는 좀 제대로 마련해 놓고 붙여야 되겠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인제서야 뭐 하는 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어요. 광고가 빠지니까 이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사실 판을 키울 때 이렇진 않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냥 다 놔뒀어요. 판을 키워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막 온갖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아무 말 하다가 판이 커지고 광고가 오고,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직업도 생기고 돈을 주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오다가 이제 광고가 빠질 때가 되니까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튜브가 우리가 그동안은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개념이 유튜브에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거의 없었죠. 뭘 해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취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갑자기 뭐 한상혁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들어서서 막 가짜뉴스 어쩌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생겼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만약에 한상혁 위원장이 좀 무서워서 갑자기 노란 딱지를 많이 붙이기 시작했다면은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 사람들이 본인이 유튜버가 유튜브 코리아에서 위원장이 바뀌었는데 전에 위원장보다 이 사람 뭐 할 것 같아. 변호사야 이러면서.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노딱을 붙여보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으나 이 모든 것은 그냥 그렇게 벌어진 일이지 이 음모는 오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니네들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콘텐츠 말 조심해라. 이것부터 하고 나서 해야지. 어디다 대고 지금 막 갑자기 정부를 들고 있고 있어요. 네네.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있으면은 증거를 대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뭘 좀 할 땐 유튜브가 아프게 이 잔소리를 해야죠.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불편한 유튜브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항의를 해주시지 못하고 약간 비아냥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하다가 조선일보 노란 딱지 붙습니다. 자, 아무튼 노란 딱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열심히 알아보고요. 우리도 안 붙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 우리는 뭐
그 광고가 안 붙으니까 광고는 어차피 안 붙지만 오늘 안 그래도 붙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노란 딱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나도 받아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잘 수집을 해서, 왜냐면 이거 너무 아는 게 없어요. 노란 딱지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의견 모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튜버들에 대한 교육이 진짜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구글에서도 이제 유튜버들이 좋은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유튜버 말고. 유튜브 유튜브가 자체가. 네. 근데 유튜브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 시청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는 사람들, 동영상 소비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시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저절로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일단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광고를 빼니까 지금 갑자기 노란 딱지 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찾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